자, 빈칸 문제고요. 사실상 빈칸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요거이고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주제를 뽁 하고 던져두는 것 같죠? 정말 저게 주제문인가 살펴봅시다. 자, 우리는요 그 관계를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뭐와 뭐 사이의 관계냐면 아이들의 영화, 아동 영화 제작과 그리고 소비의 행태 이런 거 사이, 소비 습관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즉 아동 영화를 제작하는 거, 그러니까 제작하고 만드는 사람 입장,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아동이나 또는 학부모,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아동 영화라는 용어 자체는요, implies ownership, 어떤 소유권 자체를 내포를 하고 있는데, 자, 아동 영화니까 누가 주인이야? 아동이, 그치? 그래서 아동에 의해 소유되어진다는 암시를 줍니다. 자, 그리고 즉, 이 아동 영화에서 말하는 이 아동, 그들의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 말인데, 즉, 아동 영화에 대한 것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약간, 근데 뭐 소유권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뭐 직역해봅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하지만 말입니다. 영화는, supposedly 하면은 뭐 의도해서 뭐 가정해서 이 말이니까 뭐 당연히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영화라는 건 당연히 그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주죠? 당근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PP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 영화들은 언제나 근데 블랭크 하죠. 하면서 여기가 빈칸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글의 소재 자체는 아동 영화의 제작과 소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이 제작과 소비의 관계라는 부분에서 뭔가 간극이 있는 것 같아, 그치 느낌이? 그래서 요 둘의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해해야 해. 그러면서 그 뒷문장에서 바로 그러나라고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조되고 뭐 이런 역접의 관계를 띈다라는 냄새를 계속 풍기고 있고요. 자, 아동 영화라는 것은 아동에 의해 소유되어지고, 아동의 영화, 아동을 위한 영화야. 하지만,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이 영화는 늘 블랭크하죠. 자, 그러면 당근 얘랑 이거랑은 역접의 관계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하는데, 특히나 말입니다. 상업 영화에서 봤을 때 더 그래요. 이런 뜻이죠. 근데 아동 영화가 상업 영화가 아닌 경우가 있나? 뭐 물론 교육용 영화도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뭐 아동 영화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게 뭘까? 아, 근데 약간 아동 영화라고 했을 때 진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게 보통 아동 영화로 분류되는데 보통 어른들이 더 좋아하지 않니? 그치? 저 너무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옛날인데. 아이들을 위한 영화에서 이제 가장 큰 성공을 한 건 겨울왕국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가 뭐 샤크인가? 아닌가? 그 뚜루뚜루 나오는 거. 영화는 아니지만 걔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니? 한국 애니메이션인데 걔 원래 영화야? 그치? 너희들이 볼 세대는 아니니까 너네들 모르겠지. 그 시리즈물이야? 그 극장에서도 개봉하지 않았니? 원래 영화야? 모르지? 뚜루뚜루만 아는 거지 다? 자, 어쨌든 이런 상업 영화에서는 특히 이런 속성이 있대요. 자, 이거 잡으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 속성이겠죠. 그리고 자, 가보자. The considerable crossover in audience composition for 쭉 나오는데 주어 수식 받고 있으니까 그냥 빨리 동사 잡아서 그냥 묶어버리자. 자, 아동 영화의 경우에 청중의 구성에서 자, considerable 하면 상당한 이란 뜻이죠. 상당한 크로스오버가 있대. 자, 그럼 이 크로스오버를 뭘로 해석할까? 겹침? 약간 이런 건데, 근데 이 정도는 그냥 영어로 해석하고 괜찮아? 자, 보시면 아동 영화에서는 청중 구성에서 뭔가 상당한 많은 크로스오버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can be shown. 참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 보여줄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 보여질 수 있죠. 즉, 나타나죠. 이런 사실이
요거에 의해서 이것이 보여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더 팩트를 해석하면서 그냥 다음과 같은 사실이라고 했는데 보통 팩트 뒤에 that에 오면 동격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자, 문장 완전한지 근데 어쨌든 확인을 하셔야겠죠? 2007년에 11 Danish Children's and Youth Film인데 11개의 그 덴마크 영화 맞지? 실제로? 그 덴마크의 아이들과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영화. 아이들과 젊은이는 급이 크지 않니? 청소년 정도로 하자. 아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는 59%나 attract, 이끌었대요. 근데 뭐의 59%? 영화의 입장. 영화에 이제 영화 보러 온 사람들의 거의 59%가 아동 영화였대. 이거 되게 많이 왔네요, 그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것을 보면 독일 아동 영화는요, comprise of 이렇게 하면은 뭐뭇을 구성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out of가 뭐뭐 중에인 거니까 상위 20개의 영화 중에 한 7개 정도가 아동 영화로 구성이 되어져 있대요. 자, 그러니까 영화의 비중에서 아동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아동 영화라고 그러니까 성공적인 영화 중에 아동 영화의 비중이 높다인 거고 여기서는 뭐 59%의 청중을 끌어왔고 그리고 상위 20개 영화 중에 7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대략 보면은 그러니까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뭐 대략 절반 가까이 정도를 차지하죠.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ccount for 라는 말로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차지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쓸 수는 있죠. 참고. 자, 근데 어떤 이제 전국의 예매율을 봤을 때요. 판매율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자, 여기까지 봤는데 문장 완전하네요. 좀 길어서 까먹었었죠, 여러분아. 네, 동격. 자, 그럼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아동 영화의 청중의 구성은 상당한 크로스오버를 보인대요. 그러니까 아동과 청소년만으로 이만큼이 들어오진 않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은요. 라고 나오는데 이 현상은 뭐예요? 굉장히 상위 그 많은 비중의 중에 아동 청소년 영화를 보러 온다라는 문장으로 받으시면 되고 요만큼이 순서 배열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요. correspond with a broader international embrace of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선 뒤에부터 볼게. 자, 전치사 뒤에 왓절이 오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으로 그냥 끝까지 다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주어 없으니까 왓 잡히시죠? 자, 그다음 see me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은 이 말이죠. 즉 현상적으로만 이런 거인데 아동 문화 겉으로 보기에 그냥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문화 영화라고 겉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동 문화인 것. 근데 누구 사이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청중 사이에서 나타나는 아동 청소년 영화로 분류되어진 것. 그냥 이렇게 의역합시다. 이런 것의 아주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어떤 포용과 일치하죠. 이렇게 나오는데 correspond with 하면 뭐뭐와 일치하다. 즉 이 현상은 어디에서 일어난 거야? 덴마크와 독일의 현상 통계잖아요. 이 덴마크와 독일 통계는 뒤에 것과 일치합니다. 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덴마크와 독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그것은 더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현상입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embrace 하면은 뭐 포용 뭐 그다음에 뭐라고 되니? 수용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해석은 수용이라고 해석했는데 그냥 뭐 더 국제적으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냥 이렇게 보고 여기서는 수용이라고 했대요. 뭐의 수용? 그 아동 청소년 문화 영화라고 분류되는 것에 대한 수용이고 말 그대로 의역하면 뭐 관람 정도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핵심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인 건데 더 중요한 건 여기지요. 다양한 연령대의 청중 이거고 이게 이제 크로스오버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에서의 크로스오버? 청중 구성에서의 크로스오버. 그래서 사실상은 아동 청소년만 보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지. 아동이 혼자 표 예매해서 가겠어? 엄마 아빠랑 같이 가겠지? 그치? 근데 그런 것 때문에만 볼까 그러면? 아니 아까 제도 얘기했지만 애니메이션 사실상 어른이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른들의 애니메이션이 뭐 어쨌든 뭐라고 되니 그 내용이나 어떤 그 그림 뭐 이런 것들의 이런 걸 좋아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보잖아요. 자, 그래서 오래된 어떤 편견이 있는데요. 근데 이 오래된 편견이 앞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편견이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더 팩트처럼 당근 추상적인 내용 뒤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애가 올 거고 동격이겠네요. 그냥 저는 수식이랑 똑같이 묶을게요. 아동 영화는 some largely 어떤 특정한 다른 언어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얘가 주어니까 동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동사 안 오잖아요. 물론 separate가 동사로도 쓰이지만 얘 단수인데 얘는 원형의 형태 띄고 있으니까 그냥 형용사죠. 쭉 어디까지 동사까지 잡아서 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거로부터 분리되어진 영역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동 영화는 뭔가 다른 영역이다라는 거. 그리고 뭐와 분리되어져 있냐면 좀 더 그 에스티메이트 하면 합법적인 영화인데 네. 어른들에게 합법적인 이거 뭐죠? 여기선 적합함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 합법의 의미 말고 즉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영화죠. 그러니까 꼭 성인 영화라기보다는 연령대가 정해진 그래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와는 separate 뭔가 구분되어지는 다라는 이런 낡은 편견이요. 자 지금 해석했듯이 문장 완전하네요. 역시 본격이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위치로 바꿀 수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주어인데 띄있다 멀리 동사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단수 쓰는 것까지 주의. 물론 바로 아블 앞에 어절치 복수네요. 주의. 자, 그래서 이런 오랜 편견은요. 그래서 다음의 사실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죠. 즉 그냥 의역해서 다음의 사실로 반박되어집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죠. 무슨 사실이요? 다양한 연령대가 봐요. 이게 들어가야겠지? 보시면 the reality of consumption 소비의 현실, 그러니까 실제 모습에서 에 의해서 반박되어지죠. 이렇게 나왔고 사실 핵심의 특징은 소비에서의 현실은 뭐 다양한 연령대가 다 보더라. 이거를 콜론을 통해서 다시 재진술해주고 있네요. 아동 영화는 at the heart of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여기서는 현대의로 의미 나온 거예요. 현대 인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선 대중이겠죠. 현대 대중 영화의 정수에 있습니다. 핵심에 있어요. 즉 아동 영화가 오늘날 영화에 굉장히 인기 있는 장르입니다. 이렇다라는 것이 콩콩. 됐나요? 자 그러면 사실 현대 여기서 특징으로 따서 살펴보자면 현대 대중문화의 핵심이래. 그러니까 여기에선 소비의 어떤 현실이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다 들어가면 되는 거네. 그쵸? 다시 대조된 거 찾아볼까요? 아동 영화라는 것은 아동을 위한 영화고 아동의 영화인 거고 아동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점을 암시 내포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업 영화에서 보면 특히나 상업 영화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 아동 말고 딴 사람도 많이 보더라? 뭐 이렇게 되겠네요. 쭉 그대로 나오네요.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요거 그대로 해석됐지요. 그래서 전 연령대의 청중에 의해서 소비되어지더라. 그럼 나머지는 뭐 어려울 거 전혀 없고 어른들을 위한 영화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것에 반대로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의.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 뭐 이런 거 잡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소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실제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됐다 많이 보더라. 여기 잡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글 어렵지 않게 나왔고 자, 어휘만 좀 한 번 더 영영풀이
좀 관점에서 요즘 영영풀이가 많이 나오니까 자, legitimate라고 하면 이제 그 원래 뜻은 합법의 legal, illegal이란다. 합법적인 이란 뜻의 legal과 같은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적합한 그들에게 적절한 이런 뜻의 appropriate 이란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고 그들에게 뭐 어울리는 뭐 그들을 겨냥한 뭐 이런 의미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합법적인 의미로 쓰인 거 아니에요. 뭐 이걸 법적이다 또는 법의 규칙을 따른다 뭐 이런 영영풀이는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거에 의해서 반박되어집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not support를 받아서 contradict라고 하면 반박당해요 또는 뭐 dispute라는 논쟁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들로 뭐 사용해서 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comprise라든가 아까 어디 있었죠? call respond with 뭐 이런 거 자주 나오는 수거니까 이건 반드시 어휘 잡아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네, 끝. 아이쿠, 다시 정리하자. 미안. 자, 그럼 여기에서 아동영화의 생산과 소비의 습관, 행태인 거죠. 소비 행태의 관계를 좀 살펴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생산과 소비 패턴은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사실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모를까? 다 알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왕 유치하면 되는데 절대 안 되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걸 아동 영화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 귀멸의 칼날? 알아? 알죠? 그 아동 영화로 분류되게? 아니야? 근데 애들은 애들이 전 연령대이긴 하겠지? 19금이라고? 영화가? 그래? 그 내용은 아동틱 하던, 그 누가 잔인해서? 19금이야? 우와, 시리즈물로도 극장판 말고? 그렇구나. 근데 그걸 그렇게 많이 봤다고? 귀멸의 칼날이 몇 해 전에 나와서 일본에서 그 지브리에서 했던 그 모든 영화의 기록을 다 깨고 1위를 했거든요. 엄청난 성공을 한 거잖아, 무명 작가가. 근데 그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거면 그럼 다 봤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막 상위 링크에 올라서 그럼 그것이 뭐 되게 큰 흥행을 했고 그리고 내용이 조금 왕 유치하잖아. 봤어? 안 봤어요? 아 19금이야 너네 못 보니? 근데 애들은 왜 다 봤어 그럼? 엄마 아빠가 해놓으면 그치. 엄마 아빠가 귀찮게 그걸 잠가놓진 않으실 거잖아. 니네가 꼼꼼해도 아니고 그치. 근데 애들은 어떻게 다 본 거야? 저는 당연히 그것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굉장히 막 유치하여 당연히 아동인 건가? 그럼 그것은 아동으로 분류됩니까? 라는 궁금함이 있었던 건데 네, 아니네요. 그치. 너무 그러네. 어쨌든 뭐 흥행을 했다라는 얘기 저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하였죠. 자, 그 다음에 33번 갈게요. 역시 빈칸의 문제인데요. 자, 얘는 순서대로 가긴 할 건데 여기 형태만 조금 보고 갑시다. 즉 다시 말해서요 라고 돼 있잖아. 즉 다시 말해서 베토벤의 음악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전체 글을 재진술하는 부분이고 뭐 전반적 주제 네요.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서 베토벤의 음악의 속성, 특징을 위해서 좀 잡아보고 가야겠죠. 물론 뒤에 설명이 더 나오기 때문에 빈칸의 문제를 푼다는 관점에선 뒤를 더 읽고 이렇게 접근해도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내신할 거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갈게요. 자, 베토벤의 드라이브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드라이브가 우리 여기 이거 앞에서도 나왔었지? 안 나왔나? 뭐 욕구, 동력, 뭐 동력, 동인 뭐 이런 뜻이죠. 즉 추진, 뭐라고 표현해야 되네. 동기? 동기부여할 때 그런 뜻. 자, 그래서 베토벤에 대한 어떤 음악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욕망은, 욕구는, 동의는 뭐 이런 건데, 이걸 뭐라고 이렇게 말이 착착 안 붙지? 욕구?
여기서 욕구 썼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어쨌든 네, 다시 돌아가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지 라고 했었던 베토벤에 대한 욕구는요. is a reflection of his state of curiosity. 그의 호기심의 어떤 상태의 반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 대마왕인가 봐요. 여기가 중요하겠죠? 네. 여기서 one brain이라고 하면 하나의 머리, our brains, 우리의 머리, 뇌는요, experience a sense of reward, 어떤 보상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요. 근데 어떤 과정에서 뭔가 불확실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좀 뭔가 되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탐험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면 뭔가 그런 보상감, 뭔가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낀대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럼 뭔가 불확실한 거를 탐험할 때요. 그러면 저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력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파고들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호기심은 불확실한 것하고 같은 의미로 잡아주셔야겠죠.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자, 불확실한 거 뭐? musical phrase, 어떤 음악 구절 같은 거죠. 어떤 뭐냐면 근데 we never played or heard before. or heard before. 이전에 연주해 본 적이 없거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와 같은 음악 구절 이런 게 막 떠오르는 거죠. 즉 악상이 막 떠올라. 이거 괜찮은데? 라고 또는 새로운데? 라고 떠오르는 그런 악상이 떠오르면 그것을 막 탐구해 가면서 보상감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뒷문제, 여기 that이 목적격이어야 되잖아요. play D와 heard 뒤에 목적 없는 거 보이시죠? 당근 생략가는. 자,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어쨌든 lead to니까 만들어내, 창출하다고 그냥 위에 create로 그냥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 자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그때 우리는 뭘 느껴? 보상감 느껴야지.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은 자, resulting이란 단어는요. 앞에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 호기심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냈고 도달했고 거기에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보상감이 주어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뭔가 기쁨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괜히 확 냈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미안. 호기심 발동인데 그냥 새로운 것을 탐구하다가 새로운 것을 창작한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뭔가 보상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이런 보상감을 크게 느끼면 근데 이거랑 같은 기분 아니야? 어쨌든 기쁘대요. 매우 기뻐집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긴 pleasure.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엄청난 많은 자, 어느버로는 그냥 많은이죠. 많은 연구자들, 조사가들은요. have model, 다음을 어쨌든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는데 목적어 how로 시작하니까 문장이겠죠. How curiosity influence musical composition 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 호기심이 음악적 구성이니까 작곡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호기심이 어떻게 새로운 창조들을 하는가 이런 것에 이렇게 그러니까 작곡의 어떤 과정에 호기심이 미치는 것을 모델로 삼아서 다른 연구들로 이어간다. 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 음악 작곡을 베토벤의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본다. 그리고 베토벤이 이런 호기심 대망으로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어떤 기쁨을 느끼는 것들 가장 좋은 사례로 삼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베토벤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가거든? 근데 요 문장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우리 앞에서는 호기심이 뭔가 기쁨을 주고
보상 심리를 주고 기쁨을 줘요 이런 얘기하다가 다시 베토벤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은 무엇을 좋은 본보기로 삼는다? 베토벤을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음악 구성이 호기심이 작곡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나의 본보기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나오고 나서 베토벤 얘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넣기 나왔을 때 예, 어딨냐? 요 문장 넣기 나오는 게 여기선 가장 그럴듯하죠. 너무 쉽지도 않고. 자, 그럼 가봅시다. 베토벤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 모델링 focus on third piano sonatas written 쭈쭈쭈쭉 나오는데 동사 찾아볼래요? 별로 안 어려워. 그냥 물어. 동사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보여요. 여기서 네. 자, 컴퓨터 모델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통계나 어떤 상황을 보고 그걸 컴퓨터로 이렇게 수치화하거나 패턴화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컴퓨터 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뭐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냐면 리트는 당근 수식이겠죠? 어디 갔어? 피아노 그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곡에 집중을 했는데 그 소나타 곡들은 after age 13 13세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쵸? 누구에 의해서? 베토벤이겠죠? 베토벤의 경우에는요, 13세 이전에 그가 쓴 뭐냐, 이거 몇 개냐? 32개 맞지? 32개의 소나타 곡에 집중을 해줘.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그치? 맞지? 그리고 나서 리빌드가 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은 다음을 보여주죠.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럼 진짜 동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응? 리빌드? 얘가, 이건요? 얘가 동사예요? 맞아요? 그럼 얘는? 수식? 이렇게? 근데 포커스 온은 뭐뭐에 집중하다 세트 동사 아니야? 그치? 그럴 텐데. 자, 그래서 그 32개 피아노 곡에 집중, 그 초점을 맞춘 컴퓨터 모델링은 다음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얘 그래서 문장 맞지? 응, 맞을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 아니? 응. 네. 그래서 여기 포커스온 자체가 뭐뭐에 집중하다 원래 이렇게 세트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얘를 봐두시고 저희가 이거 지문도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네, 이 컴퓨터로 어쨌든 이 32개의 곡을 분석한 컴퓨터 모델링 과정을 보시면 다음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음악 패턴이요. 어떤 음악 패턴? 모든 음악에서 발견되어지는 모든 음악 패턴은 리크리즈, 감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타나 있는 후반에 쓰여진 아니면 곡 뒤에서 이런 음악의 패턴들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뭔 소리야? 자, 어떤 뮤직적 패턴 자체가 감소한다라는 말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야겠죠. 여기서 새로운 패턴들이요. 와이어링과 문장이야. 콤마 including patterns that were unique to 쭉 나가면서 여기까지 잡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시 왔으니까 문장으로 와야 되죠. 자, 보시면 새로운 패턴이요. 근데 그거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떤 패턴이냐면 특정한 소나타 곡에서 좀 독특하다. 거기서라면 유니크는 약간 고유한 이런 독특함이죠.
어떤 특정한 곡에서만 고유하게 등장하는 그런 패턴. 그러니까 그 곡에서만 등장하는 어떤 고유한 패턴을 포함한 다음 곡에 발현되어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패턴들이 증가하는 반면, 그러니까 즉 어떤 특정한 소나타에서 나타나는 패턴들과 같은 그런 새로운 패턴은 increase, 증가하는데, 근데 베토벤 음악 전체에서 발견되어지는 음악 패턴은 감소한다라는 점을 보여주죠. 이거 무슨 소리니 얘들아? 13세 이후에 베토벤이 곡을 만들 때 어떤 하나의 곡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것, 새로운 패턴들은 그 곡에 있다는 그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모든 곡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의 흔한 또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베토벤만의 어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네. 베토벤만의 고유한 어떤 음악 구성 있잖아. 근데 이건 베토벤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이런 건 공통된 거지 음악에서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베토벤의 어떤 공통적 패턴. 이거 되게 공통집회 돼. 그냥 공통집회네. 베토벤 곡에 나타나는 공통적 속성, 즉 이렇게 쓰면 전형적인 베토벤의 음악의 패턴인 거죠. 이거는 감소해 간다고. 자, 그러면 베토벤의 음악은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거야? 새로운 어떤 패턴들이 막 계속 증가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베토벤 늙어갈수록 호기심이 많아진 거야? 자, 이거 정리해야 되겠네. 즉, 다시 말해서 베토벤의 음악은 블랭크인데요. 그의 호기심이 drove the exploration of new musical idea. 새로운 어떤 음악적 생각, 이런 것의 어떤 탐험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이끌었을 때 블랭크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토벤은 자신이 곡을 만들고 계속 만드는 욕구와 욕망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것이 뭐에서 온 거야? 호기심에서 왔고, 그것으로 보상감을 느끼고, 그랬을 때 그 기쁨을 느끼고, 다음 곡도 해야겠지. 이런 생각이 계속 연뉘어들었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곡들이 탄생했죠. 약간 이런 게 나와야겠네. 그치? 왜냐면 그 이유가 호기심의 발동을 했고, 탐험을 했기 때문에 베토벤의 음악은 다 어떻다? 새롭더라. 뭐 이런 얘기 나와야겠죠. 자, 가봅시다. 답이 그냥 저 예신 대비하기 편하라고 표시해 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덜 예측 가능했대. 덜 예측 가능했으니까 뭐야? 새롭다. 유니크하다. 이거네. 그치? 자, 그래서 답이 요거고.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지금 요 앞에 문장이 됐다 길게 돼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뭐 증가하고 감소하고 막 이렇게 됐고, 그냥 여기서 정신줄 놓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뻔해졌다. 약간 이렇게 읽힌다면, 그것의 반대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1번에 나오고 있죠. 좀 더 표준적인 패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꾸면 답이 될 수 있네. 덜 표준화되었습니다. 라면 글은 좀 구성은 그렇지만 얘는 가능하지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선지에 나와 있는 표현을 다르게 활용한 것까지 좀 잡아줄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갈게요. 호기심이라는 건요.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에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이랑 완전 똑같죠. 물론 첫 번째는 베토벤으로 이야기했고 마지막이 더 일반적 진술의 주제, 일반화 진술로 나왔지만 베토벤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려는 베토벤의 욕망은 뭐의 반영이다? 호기심의 반영이다. 그대로 와서 호기심은 강력한 동인이다. 뭐에?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것에. 그러니까 여기 빈칸으로 내면 굉장히 쉽게 냈고 여러분 선생님 께서 말씀하시는 평균 70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걸 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빈칸.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지문을 이제 받은 거야. 얘를 넣으면. 그치? 그럼 맥락적 어휘에서 어떤 걸 낼 수 있는 거예요? 증가하고 감소했다. 어딨냐? 자, 지금 베토벤 음악 전체에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의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근데 모든 음악에서 발견되어지는 건 감소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패턴이 어디서?
특정한 곡에서 등장하는 패턴에 그 곡에서만 유니크한 것들은 increase 되어져야 해요. 이런 것들이 맥락상 어휘에서 단어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런 점에서 uncertain이라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 이게 뭐의 유의어라고요? 호기심. 그렇죠. 물론 새로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새롭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 이거 뭐지라는 호기심에 의해서 탐구해 가다가 나온 결과가 새로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불확실성이 맞는 거죠. 그치,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야 하니 이런 것들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치요? 네. 그 다음에 재능 확인.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도 되죠? 우리 얼마 안 되지 않았니? 아닌가? 얼마 안 됐어? 여기까지 하고 시작. 네. 자, 갑시다. 34번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딨니? 자, 이 개념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프록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됐죠.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정보 찾아가시면 되죠. 자, 언제나 기술학자들은요, 뭔가 양적인 그 기준, 측정 기준, 여기서 메트릭이란 단어는 조사야. 양적 측정 기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lookout, the lookout이란 표현 자체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그냥 다 풀면은 look for예요. 그래서 몸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뭐를요? 양적 측정 기준이요. 이게 이 글의 소재. 자, 즉 이게 뭔 말이냐면 측정 가능한 어떤 투입인 건데 뭐에서 어떤 특정한 모델에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다는 건 수치화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랑 얘는 여기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측정해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투입 이런 것들은 그들의 라이프 블러드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라이프 블러드는 생명줄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기술자들에게 뭔가 수치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계량화할 수 있는 것, 이럴 때 투입의 어떤 수치와 산출, 계산할 수 있음. 이거 자체가 본질? 입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회과학자와 마찬가지로 자, 기술자들에게도 needs to identity concrete measures라고 나오는데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식별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근데 갑자기 사회과학자가 여기서 언급될 필요가 없잖아요. 앞에서 기술자가 이야기가 됐었으니까, 그치? 얘네 관점이거든. 근데 갑자기 얘네 얘기를 하면서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술자들에게도 구체적인 수치를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 계속 구체적인 수치는 측정 가능한 투입이고요. 계속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프록시 같은 거요. 근데 우리 이거 모르는데 얘랑 같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뭔가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그 수치와 치수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레스 자체 여기서 프로그레스는 발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냥 뭐라고 되지? 그냥 그 과정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이 어떤 현상들 자체를 내가 진척 상황 정도로 그냥 보시면 돼서 그냥 그 발전과 진보라는 거는 알고 있는 그 단어로 그냥 쓰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서 그냥 프로그레스 자체를 평가하는 데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필요하죠. 즉 이들에게 무엇은 필요해 이 말이니까 이 그 자체가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로 좀 잡아 놓으시고 가셔야 하죠. 자, 따라서 이러한 필요는요. 그대로 순서 잡히실 거고 뭐의 필요요? 무엇이가 그 투입 양을 수치화한 구체적 수치로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요. 뭘 위해? 이 프록시는 여기서 그냥 저는 수치로 그냥 할게요. 계속 계량할 수 있는 수치들 이런 것들을 위한 이런 필요
수치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근데 어떤 편견을 만들어 낸대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요거인 거네. 그치? 어떤 편견을 만들어내냐면 뒤에 것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내죠. 즉, 어떤 현상이나 일들을 측정한다는 것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무슨 일들이냐면 is to quantify. 뭔가 수치화하기 편한 수치화하기 좋은 이런 현상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자, 구구절절 뭐 수치와 어쩌고저쩌고 막 다 있지만 그냥 정리해보면 그런 거네. 어떤 과정 같은 것들을 평가할 때, 어떤 일들을 평가할 때 우리는 투입된 부분이나 그것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수치화, 계량화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치로 딱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것의 편견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수치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현상에서 계산 가능한 거, 이런 것에 대한 편견이니까 이런 것에 치중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만 두드러지게 봅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나 말입니다. 간단한 어떤 수치, 그러니까 그 지표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매트릭이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측정 기준이라는 것은요. 우리를요. 이거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 놓죠. 라고 나왔는데 즉 우리가 이것을 뒤에 것을 못 보게 만들 때 훨씬 이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요. 뭐로부터? 중요한 목표로부터 굉장히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중요 목표? 우리가 실제로 신경을 써야 하고 관심을 주어야 하는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심플 매트릭스는 뭐예요? 간단한 측정 기준인 거니까 단순한 측정 기준이니까 이거 뭐 되게 단순한 것, 계산하기 좋고 눈에 떡 보이는 것을 측정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단순한 지표, 측정 기준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폐해내야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냥 단수 계량하고 수치화하는 걸 좋아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것에 나타나는 폐해, 문제점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요한 목표는 그럼 어떤 건데요? 추가 설명입니다. May require complicated metrics or extremely difficult. 자, 사실상은 굉장히 복잡한 측정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냥 수치로 딱 표현할 수 없고 되게 복잡한 기준과 여러 요소들을 반영을 해야 하는 걸 요구하거나 아니면 maybe인 거죠. 사실상 극도로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은 아마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가 어렵고 뭐가 불가능하겠어? 측정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병렬 처리 보시면요. 우선 maybe 뒤에 require A B 요렇게 병렬이고요. 근데 형용사이다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difficult and impossible to 부정사 뒤도 같이 동시에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기 어려워? 당근 측정하기 어렵겠죠. 어떠한 측정에서 감소하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측정 수치에서 감소할 수 없다라는 거는 뭔가 측정하기 어렵다? 그냥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매트리스 요구하는 걸 심플하게 보는 것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imperfect or bad proxy라고 나오는데 프록시 측정 기준, 뭐 측정 방법이라고 그냥 합시다.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하고요. 문제가 돼야 되니까. 잠깐 미안 색깔 때문에 그랬던 건데. 자, 그래서 우린 사실상은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하는 것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것은 여기선 단순한 방식이겠죠. 완전하지 못한 또는 나쁜 그 측정 기준을 우리가 사용할 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fall under the illusion 다음과 같은 착각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즉 착각이니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착각이냐면 동격이겠죠. We are solving for a good
and. 우리는 결국에 좋은, 여기서 성과 목적 정도입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 우리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근데 사실상 우리는 지금 목적을 제대로 추구해 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착각이죠. 우리 잘하고 있어. 왜 수치가 착착착 잘 나오고 있잖아? 이렇게. 좋은 목적을 위한 해결을 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뭔 소리야? 네 목적 상실했어.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착각이고요. 불완전한 것의 문제입니다. 자, 뭐 없이 정확한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making a genuine progress니까 진짜의, 여기서 progress는 과정이라고 보자고 했죠. 진짜의 과정. 근데 여기서는 문제 해결이니까 발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make process progress는 진보에 가다 발전시켜 가다니까 진짜 어떤 발전들을 해나가는 거 없이 말입니다. 근데 뭘 향한 발전? Towards a wealthy solution. 정말 가치 있는 해결책을 위한 진짜 어떤 변화 과정이나 발전의 과정 없이 그냥 우리가 좋은 목적을 해결해 가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착각은 여기서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석상. 근데 사실상은 이거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없이 without이 맞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어떤 문제, 만약에 해결책을 찾았다 해보자. 그럼 그 찾은 해결책은 worthy,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표면적인 이거나 뭐 약간 그 중요하지 않은 어떤 그런 피상적인 수준의 해결책에 그치게 되겠죠. 자, 따라서 말입니다. 프록시의 문제라는 것은요, 결국은 다음의 사실을 낳을 거죠. 뭘 낳아요? 기술이 블랭크한 기술을 낳게 되겠죠. 자, 그럼 직접 어떤 계량화한 것, 이런 것으로 쫓아서 만들어진 기술의 속성을 나가야 되는데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진정한 개선과 발전을 이루지 못한 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보시면 자, substitute는 대체하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전치사를 그러니까 substitute A with B, A for B 이렇게 외우지 말고 전치사로 접근해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fro는 뭐뭐의 경우에도 있고 뭐뭐에 대해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what is meaningful, 의미 있는 것, 즉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what is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기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목표, important goal이 아니라 미안 잠깐만. 근데 여러분은 색깔 신경 안 쓰고 있지? 나만 이러는 거지 지금?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그냥 기계로 그냥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substitute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substitute라는 단어도 좀 중요하게 좀 봐주시고요. 이해되시죠? 측정하기 쉬운 것 이런 것으로 대체되어지고 있는 기술학자들을 낳게 되죠. 자, 그래서 as the saying goes 다음과 같은 말이 있잖아요. Not everything count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can be counted. 계산되어지거나 세질 수 있는 것에서 사실상 셀 수 있는 게 없다가 아니고요. count는 타동사로 계산하다, 세다니까 여기 수동태로 온 여기는 세다, 측정하다, measure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와야겠죠, 역시. 하지만 여기서 count는 matter의 친구, 중요하다, 풀어서 is important, is essential 이런 거죠. 중요한 것 중에 계산되어지고 측정되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none every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또 뭐가 없냐면 측정할 수 있고 계산되어져 숫자로 표현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봤지만 첫 번째 문장에 quantified인 거죠. 수치화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죠. 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count와 becount를 잘못 쓰면 완전 반대말이 돼버려요. 그치? 그래서 count라는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라임처럼 장난을 쳤는데요. 다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써놓자. 자, 자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 이고요. count 목적어가 있어야겠지. 이렇게 하면 무엇을
계산하다, 세다. 여기선 세다네요. 그냥 측정하다니까. 그러니까 수동이 와서 be counted 하면은 계산되다, 측정되다. 여기선 측정되다겠죠. 자, 그래서 기술학자들이 뭔가 정확한 수치에 집착하는 것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맥락상 어휘나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 여기는 진짜 짱 주의해 주세요. 주의. 뭐 어렵진 않죠. 그냥 주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랑 따랑. 네. 그래서 quantifiable metric의 문제점 한계,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의 한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프록시는 여기서 그냥 이 표현으로 그대로 잡아서 가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들은 다음에 대한 편견과 집착을 낳고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좀 쓰고 있는 글입니다. 이해되심?